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베네수엘라에 하루에 4시간 반을 근무하고 주 3일을 근무를 하는 꿈의 직장이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직장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바로 지원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빨리 이 직장이 사라지기를 빌고 있죠. 이 직장이 국가 위기에서 비롯된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기관의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대폭 감축한 상태인데요. 베네수엘라에는 세계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지만 국영 석유회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연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전 사태가 잦아지자 이런 방책을 마련한 것이죠. 이 나라 정부가 법정 근무일마저 일주일에 3일로 줄이면서 주간 법정 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전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 이제 전력 사용을 굉장히 줄이게 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로 기후 위기를 꼽았지만 사실은 전력 소비를 줄여 정전 사태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며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되자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아서 석유만으로도 먹고 살만해 다른 산업들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원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환은 전부 기득권층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세력들에 대한 민심은 돌아섰죠. 당시 베네수엘라를 지배하던 세력이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등극한 차베스 대통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제공을 하고 국영 상점을 운영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절반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퍼주기식 정책으로 국고는 바닥나고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전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를 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베네수엘라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지를 않고 석유를 팔아서 그 석유를 판 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게 돈 나올 구멍은 오로지 석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마저도 결국 떨어지고 마는데요. 왜냐? 석유는 물론 풍부를 했습니다만 당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석유는 매장되어 있던 석유는 중진류, 즉 정제를 해야만 팔 수 있는 품질 나쁜 석유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제를 해야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유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차베스 대통령은 외국 정제 기술을 가진 외국 회사를 전부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당시 정제 기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기술이 없어서 석유를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 정권도 똑같이 정책을 똑같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은 현재까지 유지 중이죠. 결국 이 나라의 국영 석유회사 역시 부실 경영과 시설 노후와 미국의 제재 등이 겹쳐서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에도 정전 사태를 자주 겪었는데요.
정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233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오히려 세계 최빈국 및 살인율 1위라는 타이틀까지 가진 게 참 아이러니했고,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베네수엘라가 외화를 모으거나 혹은 다른 산업을 투자를 하는 미래를 대비를 했어야 됐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퍼지고식 정책으로만 정책을 떼어서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폭망해버린 것인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게 미래를 잘 대비해야겠고, 또한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